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 수감 중인 범죄자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게 진짜면 싹 다 암수 사건이다.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도 없어가지고 수사 자체를 안 하는 사건이 한 해에 몇 개나 되는지 아나? 실체조차 알 수 없는 사건을 파헤치려는 형사와 사촌은 어땠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단서를 흘리며 사건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범인의 숨막히는 게임. 이게 네가 살인범이란 건 날인이고 인정이다.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7개의 살인 리스트 속 거짓과 진실의 퍼즐을 맞춰야만 합니다. 실화 소재를 바탕으로 이게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밀도와 리얼리티 그게 굉장히 탄탄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정말 이게 실화인가? 한국 영화 최초 실체 없는 암수 살인 사건을 스크린으로 끌어올린 이거 아무리 해도 결국 내는 못 이겨. 그 소문의 영화를 만나보시죠. 범죄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20여 년 현장을 누빈 김 형사. 어느 날 한 사건의 제보자를 만나는데요. 무슨 소리고? 기체를 옮겼다는 게. 살인자가 시커먼 비닐봉다리 하나를 묻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같더나? 던지려고 딱 잡는데 이거 딱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접히가. 아니야, 토막냐. 토막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도 태어나기만 한 강태호. 완이가 옮겼는데 노름빛이 좀 있어가 돈 준다 했어. 시기 놈 누군데? 김 형사는 그에게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혹시 돈 좀 있습니까? 밀가루 배달 왔습니다. 얼마나? 그야 뭐 형님이 살인 사건마저도 그에게는 오직 돈으로만 계산되는 걸까? 목욕 좀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연락해라. 이거는 말이 나옵니까? 그 순간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드는 남자들. 대범하게도 쫓기는 와중에 김 형사를 찾은 겁니다. 강태호, 허수진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 행사 수도 변호사 선임. 그가 다시 연락해온 건 3개월 후. 형님, 접니다. 누구? 그 형님이 촉견 좀 와주이소. 수지 말고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 이제와 참여라도 하는 건지 남은 범행을 자백하겠다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저도 정화를 조작하는 경찰이 있으니까. 네가 안 죽였단 말이가? 내가 죽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제출한 오다고 테이프는 전부 가짜입니다. 네 변호사랑 얘기해라. 나머지였으면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으니 속는 셈 치고 일단 들어보기로 하죠. 나머지 6명 누구누구? 그럼 뭐 나도 좀 혜택이 있어야지. 나머지 범죄를 자백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은 공원에 숨겨둔 물건들을 찾아와 달라는 것. 새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가 그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 이미 형까지 선고받은 살인사건의 진짜 증거물을 이제야 찾는 그의 의도는 무엇인지. 제가 피고인 강태호의 진술을 토대로 찾아낸 피해자의 옷가지와 사체를 유기할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테이프입니다. 다음은 이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옷가지와 청테이프로 한눈에 봐도 분명히 급조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의 예술맥이나. 내부 고발자가 되면서까지 그의 요구를 들어줬던 건 남은 사건들의 자백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50대 남성 이건 언제고? 나머지는 형님이 풀어야지. 장난하나? 그렇다 아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큰 거 받았다 아이가 5년이나 줄었는데. 야 앉아라. 그 영치금도 좀 두둑이 넣어주시고. 그 일로 강태호는 마치 게임의 주도권을 잡은 듯 행세하고 김 형사는 종이 한 장에 의지해 수사를 시작하는데 내를 지겠다 하던겨. 그마 말 중에 구할은 뻥카미도 믿지 마소. 하지만 형사의 직감은 리스트 속에 진짜 범죄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공지 박 사장은 눈깔이 시퍼렇게 살아있던데. 맞습니까? 이래가 믿을 수가 있겠나? 아? 믿으니까 또 왔겠지. 영치금은 2개.
자백하는 대가로 요구한 영치금과 물품들을 넣어주고 새로운 단서를 넘겨봤는데요. 가고 있어. 모든 근처에 분명히 토막낸 거를 묻었으니까. 낙서하듯 단번에 그려낸 지도는 실제 장소와 놀랍도록 일치하고 이곳에 진실이 묻혀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억력 좋네. 어렵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게 됐는데 미친놈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이가 모르겠네. 진급에 도움도 되지 않는 골치 아픈 사건을 떠맡은 그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이거 동물뼈입니다. 멧돼지 같은 거. 이제 고마워하자. 다 철수해라. 머리로는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본능은 자꾸만 강태호가 흘린 단서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드시고 와서 선배님이 낚인 거면 그럴 리가 없다. 원래 살인을 하면 정신이 없어가 장소, 날짜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거든. 근데 임마는 장소, 날짜, 시간까지 기억을 한단 말이야. 분명히 와본 데가 맞거든. 저기요. 포크레인 주인이십니까? 예, 와예. 잠깐만요. 이대로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를 찾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톱! 그런데 본능이 가리킨 그곳에 강태호가 저지른 범행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디 사람 뼈.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암수 살인 사건을 재구성한 이 영화는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살인사건, 그러니까 유령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취재 기간만 약 5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실체조차 없는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실제 형사님께 찾아뵙고 형사님의 그 진정성을 영화로 담고 싶다. 형사님이 데리고 있는 정보원들까지 만나고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이 수사를 해 나가는 모습이 제가 어떤 여느 형사 영화나 이런 장르적인 어떤 이런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범인은 도사가 잡는 게 아니고 형사가 잡는 게다. 감옥이나 주직 나불대는 걸로 잡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편의 범죄 수사물을 통해 범인을 쫓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액션과 스릴을 선사한 배우 김윤석은 계단에 밀어 떨춤, 무덤과 산소 바다하고 다르게 이건 건물 아니라는 소리. 누가 봤을 수도 있겠네. 이번엔 오로지 두뇌 싸움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로 변신, 치열한 심리전의 정수를 보여주죠. 실제하는 형사님이 현장에 오시는 날은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형사님께서 그 캐릭터가 굉장히 흡사하다, 막 그런 말씀 해주신 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됐었어요. 영채금은 300. 한 500 넣지. 그래야 좀에 더 구체적으로 가는데. 극악무도하면서도 속을 수 없는 범죄자로 분한 배우 주지훈은 강렬한 눈빛과 억양만으로도 리얼한 심리 수사극을 완성합니다. 한편 이제부터 너는 생곡 안매장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거다. 예? 나머지 어디 있노? 무슨 나머지? 나머지 사체는 어디다 버렸냐고. 내가 그걸 어쩌냐고.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내가 언제요? 지금까지 김영사에게 했던 자백을 뒤엎고 모르쇠로 빠져나가려는 강태호. 산속 무덤 인근의 안매장. 그거야 행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 그랬어 주면 영치금 200 준다며. 오히려 김영사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데 같이 칼국수 모으면서 다 말해줬다 아니야? 그때도 행님이 돈 줄거. 그때는 공화 목욕이라. 행님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나는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가 생곡에다가 묻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범죄를 입증할 방법은 오로지 그의 자백뿐.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실 게임.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단서 속에서 과연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태호입니다. 앉아라. 이 첫 만남부터 이미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살인자가 시커먼 비닐봉다리 하나를 묻은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 살인 사건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만난 사내. 던지려고 딱 잡는데 이게 딱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저 B가. 아니야, 토막냐.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구체적인 묘사. 근데 그때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진 아수라장. 어안이 벙벙한 건 형사도 마찬가지였죠. 작년부터 쫓아다녔습니다. 허수진이라고 지 여자친구를 지기가. 그날의 일이 기묘한 해프닝으로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감옥에서 날아든 충격적인 고백.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게임으로의 초대였으니 좀 관심이 생깁니까? 디렉터 스컷 오늘의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실제 범행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모른 채 지나친 사건을 암수범죄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작품의 모태가 된 실화는 지난 201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충격을 선사한 바 있는데요. 자, 감독은 이 실화의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교활한 범죄자와 가장 인간적인 형사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6명을 더 죽였다는 믿기 힘든 주장에 다급히 구치소를 찾은 김영민 형사. 그런데 요새도 증거를 조작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증거? 형사들이 제출한 오다고 테이프는 전부 가짜입니다. 네 변호사랑 얘기해라. 수사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 살인범 강태호.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뜨려던 순간 이 형 가보있어. 그가 그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나무지였으면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담당도 아닌 사건에 끼어드는 게 영 찜찜하기만 한데 이래 이 안 잘라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자랑하듯 떠벌리는 자신만의 범행 수법. 어찌됐든 이자를 좀 더 파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새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가 그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 반신반의했던 것도 잠시. 떡하니 발견된 증거물들. 태호의 노림수는 자명했습니다. 형민을 이용하여 진짜 증거를 재판에 제출. 부실 수사를 이유로 감형을 받겠다는 거였죠. 다음은 이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옷가지와 청테이프로 한눈에 봐도 분명히 급조한 흔적이 보입니다. 결국 5년 감형으로 15년형 확정. 1일 맥이나. 형기도 줄여주었겠다. 내부 총질에 5명까지 쓰게 된 이상 이제 받을 걸 받아내야 할 시간. 나중에는 원형어선까지 탔다 아닙니까? 에콰도르에서 뱃소리 한다고 한 달쯤 있을 때 클럽 가수 라냐가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디렉터 스컷이 시작됩니다. 태호의 손에 그려진 문신은 전시안, 즉 세상 모든 것을 보는 눈을 형상화한 문양입니다. 현재는 태호가 게임을 리드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을 자신의 뜻대로 농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태웠더라? 말하자면 전시안 문신은 법체계의 맹점을 꿰뚫어본 그의 약삭빠른 눈초리를 비유한 것이지요. 럭키 세븐에 딱 잡히겠네. 마침내 손에 쥔 7건의 살인 자술서. 게다가 그 색깔 변한 안경 있지요? 안경? 레깅스랑 반스 좀 사다 주십시오. 자백 하나 흘릴 때마다 꼭 따라붙는 요구 조건. 그런데 이거 내를 지겠다 하던겨. 멀쩡히 살아있는 자술서 속의 피해자. 그마 말 중에 구할은 뻥카미도 형사를 상대로 장난도 정도가 있지. 꽁지 박사장은 눈깔이 시퍼렇게 살아있던데. 아 맞습니까? 그 죽이고 싶은 놈이랑 죽인 놈이랑 내 머릿속에서는 걔가 좀 헷갈리는가 봐. 당황한 기색조차 없으니 도통 속셈을 알 수 없는 태호. 이래가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럼에도 오로지 그의 진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민의 딜레마에서 두 번째 디렉터 스컷이 시작됩니다.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서 준다는 것. 이 행위는 말 그대로 형민이 자신의 눈을 태호에게 일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태호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빗대는 한편 그를 통해 보게 될 실체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암시까지 아울러 담아낸 장면인 것이죠. 안경값은 해야지. 가보있어.
모든 근처에 분명히 토막낸 거를 묻었으니까. 이번엔 그가 택시를 몰던 시절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는 사건. 10년 전의 일이건만 대충 그려준 약도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기억력 좋네. 진술이 사실이라면 분명 그가 지목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 있을 터. 뭐지? 이제 피해자의 유골만 찾아낸다면 영영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이던 그때 사람 옷 같은데 여자 치마. 그런데 이거 관 같은데. 관 맞다. 관하면 천하이가 빨간 거. 또다시 농락당한 건 아닐까. 싹다 무덤이라고 무덤. 정신을 다야. 와! 끝내 소득도 없이 철수한 경찰 병력들. 허나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하면 형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죠. 어쩌면 무모하리만치 우직한 진심. 허나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 태호를 다시 법정에 세울 새로운 범행의 단서가 마침내 발견됩니다. 어디 사람 뼈. 하지만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내가 언제요? 네가 쓴 자술서 5번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나타나자 태도가 돌변하는 태호. 게다가 그거야 행님이 쓰셨게 쓴 거 아니야? 뭐? 그래 써주면 영치금 200 준다며. 급기야 조작 수사로 몰아가질 않나.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자신은 그저 시신만 대신 묻었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하던 그 순간 뭐? 사체유기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며 능글대기 시작하는데 배꼽 아래부터 무릎까지.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는 날인이고 인장이다. 더 이상 놈에게 놀아날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둘 다 택시 할 때라는 거야. 희생자가 여성이라. 그 태운 장소가 다 연산동 근처야. 형사의 기동력은 게임의 룰을 바꿀 무기가 되고 우월감의 빈틈을 파고든 회심의 반격. 사람 찾아봤어. 인자 형님이 이기려면 극할 손잡이라 운동화만 찾으면 되네. 이제 진술의 바깥에서 새롭게 시작된 싸움. 그러나 아직 6개의 거대한 산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으니 법체계의 맹점을 꿰뚫어보는 눈과 범인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형사. 이것이 암수살인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